이 책 맥락이 제너럴 일렉트릭이 상위 평가, 하위 평가 해서 상위 평가에서 인센티브 주고 하위 평가에는 페널티 주고, 근데 이걸 측정하는 게 1년 전에 연초에 목표치를 설정하고 연말에 얼마나 성과를 이루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해서 성공을 했고, 그게 기업들에 퍼졌고, 그 다음에 그게 지자체 비영리적으로 퍼져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평가 시스템도 그런 방식이거든요. 상단 하단 잘라내고 1년 하고 그 다음에 기간 후에 평가하고. 근데 기업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 내부끼리 서로 경쟁하는 상태가 되고, 서로 협업해서 창의적인 걸 만들어야 되는 시기에도 그렇게 가기 시작하니까 서로 칸막이들이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성과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와서 평가 제도 자체를 없애고 평가 제도를 오히려 슈퍼비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평상시에 직원이 사업을 하는 중에 알려주어야 그래야지 고칠 수가 있게 되고, 그런데 보통의 기존의 평가 방식은 다 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해버리니까 직원은 고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상사에 대한 반항심만 더 커진다. 알았으면 미리 말해주지 왜 끝나고 난 다음에 말해주고 날 평가만 하냐. 그래서 상사를 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경향들이 나오니까 오히려 코칭과 슈퍼비전 같은 내용들을 평상시에 많이 하는 것이 평가 제도를 그렇게 바꾸는 게 낫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저 책이. 평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순위에 대한 피드백이 제대로 안 되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사가 저 직원을 좋아해.로 그냥 상사가 얼마나 어느 직원들을 선호하는가에 따라서 평가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 직원이 잘 성장하도록 돕는 쪽으로 초점을 차라리 맞추면 모든 조직원들을 다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는구나, 나도 평상시에 애정을 받고 있구나, 그리고 코칭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평가 제도 자체를 다 거기 책 앞에 나오는 대로 모든 기업들이 다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라는 거예요, 직원을. 우리 팀 분위기는 어때요? 기관 분위기 현황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직원한테 오히려. 그렇다면 당신은 우리 팀과 우리 기관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면 뭘 하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보고, 그런데 당신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슈퍼바이저는 나는 무엇을 도와드리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봐서, 그래서 요거 기록을 슈퍼바이지가 쓰는 게 아니라 슈퍼바이저가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직원은 말만 하면 되고, 대신에 요렇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했으니까 6개월 후에는 이걸 어떻게 했는지를 같이 보면서 왜 안 됐을까? 그게 안 됐으면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라고 하는 쪽으로 관리자의 역할을 직원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직원이 설정한 목표를 잘 할 수 있도록 서비스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설정하는 방식이라서 이게 조직대화 분위기 흐름. 두 번째, 업무 수행하시는데 당신의 강점은 뭐냐? 해당 강점을 어떻게 강화하면 좋겠는가? 그런데 그 하는 부분을 강화하려면은 나는 당신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글쓰기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어요? 간다고 할 때 보내놔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알겠다고, 내가 반드시 보내주겠다고, 뭐 이렇게 하면 직원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 내가 새로운 과업을 또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장을 위해서 조직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원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렇게 구조화된 질문을 15분 안에 끝내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야기할 때 너무 자세하고 무겁게 만들어 놓으면 면담하는 것도 부담되기 때문에 이 텀이 길어지는 거예요. 텀이 길어지면은 나중에 이걸 완수해야 되는 것은 마치 직원의 과업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만나라고 하는 이유고, 그래서 요번에는 세 번째 달에는 성장 가능성 대화. 그래서 요 성장 가능성 대화라고 하는 거는 당신은 어떠한 부분을 보완하면 좋겠는가, 즉 약점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내가 당신이 좀 더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을 제안해도 되겠냐, 그러면은 그 부분을 어떻게 강화하면 좋겠는가, 약점을 보완하면 좋겠는가, 그거 하려면 내가 뭐 도와주면 좋을까. 그 다음 달에는 혁신대화라고 그래서 우리 기관이 미션 비전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뭘 개선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개선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근데 그걸 위해서 당신은 뭘 하면 좋겠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당신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는가? 이렇게 주제를 쪼개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일상적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가볍게. 그래야지 직원들은 평상시에도 나와 계속 교류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나의 성장에 관심이 있구나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무겁게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이 텀이 길어지고, 텀이 길어지면 중간에 방치됐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분들은 맨날 끝날 때만 얘기한다고,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직무기술서를 그래서 폐지하라고. 왜냐하면 직무기술서에 써 있는 것만 내 직무라고 생각하고, 서로 애매한 업무 있잖아요. 그 업무와 관련해서 내 직무기술서에 안 써 있으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역할로 회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네 가지를 보면 조직 분위기 어떻게 만들까? 그리고 제가 자기 사업의 강점을 어떻게 살릴까?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까? 우리 기관의 미션 비전을 어떻게 혁신시켜서 발전시킬까? 하는 요 역할을 당신이 얼마나 했느냐, 그래서 당신은 동료를 위해서 얼마나 도왔는가, 미션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가, 뭐 이렇게 해서 역할 기술서로 바꿔라. 그래서 요 네 가지 관련해서 중간에 슈퍼바이저는 어떤 강점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요 중간 질문이 다 자기들의 과업 역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모아놓으면은 역할 기술서, 성장 기술서 이렇게 된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하여튼 요 책에서의 핵심은 기존의 평가제도처럼 중간에 직원을 방치하지 말고, 별로 평가제도를 해가지고 쓸모도 없고 유용하지도 않은데 계속 그걸 유지하지는 말고, 직원이 성장받고 있다,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볍게 조금 쪼개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가라.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일단 직원이 뭘 좋아하느냐면요, 슈퍼비전 계획서를 안 써도 된다는 게 너무 고맙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슈퍼비전 계획서도 자기한테는 업무인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무슨 책을 읽어야 될 것인지, 어느 학원을 다녀야 될 것인지를 1년 동안 가야 될 걸 1월 달에 써야 되니까 마치 사업계획서 쓰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그런데 요거를 팀장과 관리자가 기록하거든요. 질문을 관리자가 하고 슈퍼바이저는 그냥 대답만 하면 알아서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슈퍼비전 받고 난 다음에 직원이 이걸 어떻게 써가지고 결제를 맡을까, 여기에서 또 해방되니까 일단은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덜 피곤해하는. 그 평가제도, 그래서 요 책에서도 저는 평가하고 자꾸 계획 세우고 평가하고 이 시스템이 지금 우리 시대의 흐름이랑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1년 후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모르는 상황. 그러면은 사실은 계획을 세우는 게 사실은 무의미할 가능성이 높고,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그때 어떻게 대응하고 성장하고 하느냐가 중요해서, 사실은 조직이 평가하는 제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학습하는 조직으로 가서 즉각 대응하고 성장하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특히 사회복지가 제 생각에는 앞으로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질 것 같은, 이런 걸 보면 지금 최고 관리자분들은요, 공부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될 수가 없어요.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나가지고 리더가 됐더니 갑자기 세상이 막 바뀌고 막 그러면서 탐색해야 되고, 이런, 예, 그 책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리더는 좀 더 수고를 해야 되는 세대다라고 하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20회나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제가 생각해도요, 이건 진짜 한 학기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것도 중간에 1박 2일이 있었고, 그런데 직원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압도가 돼요. 여러분들은 자기 사업을 위해서 20회나 투자하면서 일하냐, 이렇게만 얘기해버리면요, 그러세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고생하시는 과정이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